번째 단원인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원에 앞서서 전기력 관련된 단원들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본 단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찰전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마찰전기는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그 마찰에 의해서 양쪽의 물체가 전기를 띠는 그런 걸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하고요. 요때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전이라는 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자체를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체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찰을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서로 마찰을 시킬 때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자체를 대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띠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데 그런 전하에는 플러스 양전하와 마이너스 음전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들의 양이 있는데 얼마만큼 세냐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세게 띌 수도 있고 약하게 띌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전하의 양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기본 전하량,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량인데 전자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요 입술론이 정수배로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물질의 구조와 전화 봅시다.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원자라고 하죠. 이런 원자핵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요.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성자라고 부르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전기를 띠지 않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무슨 전하? 하나를 더 얻게 되니까 음전하를 띠고 전자를 잃게 되면 하나를 잃어버려서 양전하를 띠게 된다. 요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자,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시켰더니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털가죽도 물체, 에보나이트도 물체. 그럼 털가죽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음전하, 양전하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 에보나이트 막대도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하, 양성자와 전자가 골고루 있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에보나이트와 털가죽을 서로 문질렀더니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예요? 털가죽에서 전자 하나가 옮겨왔다. 그러면 털가죽은 마이너스 하나가 부족하니까 무엇을 띈다? 그죠?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털가죽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로 이동한 것은 무엇이다? 전자이다. 자, 우리 익히 배웠던 내용이니까 모두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개념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체와 절연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유전자가 자, 이때 이 자유전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앞서 봤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었죠. 자, 이 전자는 이 원자핵,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정기적 인력으로 꽉 잡혀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를 우리가
속박 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전자는 꽉 잡혀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 속박 전자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얘가 전기적인 인력을 박차고 뛰쳐나올 수 있게 되면 그때의 전자를 우리가 비로소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유전자들이 존재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가 잘 이동을 해서 표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바로 도체라고 부릅니다. 도체. 자, 이렇게 도체 안에 원자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도체 구별되시죠? 도체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유전자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전자들이 원자에게 꽉 잡혀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절연체 또는 무도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가 잘 통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 또는 전류가 잘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전류는 전자의 흐름 또는 전자의 이동을 말하는 거죠. 전자가 잘 움직여야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고,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전자가 잘 이동해야 되고, 그 잘 이동하는 전자가 바로 뭐다? 자유전자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은 애들이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물질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더라도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체라는 거.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도체에 가까이 할 때, 도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유전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자,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얘랑 가까이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들만 남겠죠. 그리고 전자들은 얘와 같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얘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반대쪽에 오밀조밀 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에 마이너스들이 상대적으로 모였고 가까운 쪽엔 플러스들이 모여있는 요런 형국을 띌 겁니다. 자, 요게 언제? 도체일 때. 그래서 도체와 가까이 있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서는 얘랑 반대 종류의 전하들이 모이고, 대전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들이 유도되는 여러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정전기 유도는 어느 물체일 때? 도체일 때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도체 사이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유전 분극이라는 건 뭐냐면 정전기 유도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전기 유도랑 같은 말인데, 정전기 유도는 도체일 경우에 해당되고 유전 분극은 절연체일 때 해당이 되는 용어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절연체에 가까이 간데, 절연체는 아까 뭐라 그랬지? 자유전자가 없다고 그랬죠? 자유전자가 없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도망가 봐야, 보세요. 요렇게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여기서 다가와. 그러면 얘는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밖에 도망 못 가요? 반대쪽으로밖에 도망 못 가잖아. 그래서 요렇게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이 있는 쪽에는 이렇게 플러스들이, 먼 쪽으로 마이너스들이 쪼로로 배열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가까운 쪽엔 플러스들만, 먼 쪽엔 마이너스들만 이렇게 유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빈칸 채워볼까요? 전자가 재배열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유전 분극이라고 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정전기 유도랑 유전 분극은 결국 같은 현상이지만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유전분극은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전체와 절연체 사이에도 역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쓸게요. 유전분극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유전분극 상태를 쭉 유지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강유전체라고 부르는데 이 강유전체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에 쓰여요. USB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바로 강유전체입니다. 자, 요런 정전기 유도 유전분극은 어떻게 문제에 나오냐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도체와 대전체를 접촉시켜 봅시다. 자,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어요. 얘를 알루미늄 포일 도체에다가 가까이 가져갑니다.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고 알루미늄 포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도체예요. 그리고 이때의 마이너스는 자유전자지요. 자, 이때 대전체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얘와 가까이 있는 곳은 뭐로 유도되나요? 그지?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니까 얘와 반대되는 플러스 전하들이 상대적으로 대전체 가까이에 놓이게 되고 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 그래서 대전체를 도체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도체에 있는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일어나지? 인력이 일어나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면 대전체와 도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서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도 알루미늄 호일과 에보나이트 막대 사이 이 부분에서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자, 도체라는 애는 자유전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은 에보나이트 막대의 전자들이 어디로 뛰쳐나오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지금 너무 많아. 근데 붙어있는 알루미늄 호일에는 마이너스가 없죠. 음전하가 없어. 그래서 전자들이 대전체에서 도체 쪽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에보나이트 막대에 있는 전자가 알루미늄 호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잖아.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에도 에보나이트의 막대가 알루미늄 호일로 올라오면서 음전하가 개수가 더 많아지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결국 대전체와 도체가 둘 다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서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이제는 인력이 아니라 청력에 의해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절연체 같은 경우는 봅시다. 에보나이트 마이너스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놓이는 절연체에 얘가 가까이 가져가면 에보나이트 막대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플러스가 유도돼서 인력이 작용하고 먼 곳은 마이너스가 유도되는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에보나이트 막대에 아무리 전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 종이 조각 절연체에는 자유전자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일로 이동이 불가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인력이 작용해서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도체랑 접촉한 거고 계속 붙어 있으면 절연체와 접촉해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개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톰슨의 원자 모형 먼저 볼게요.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애를 알게 됩니다. 음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요 아래 그림 먼저 볼까요? 여기 그림 먼저 보세요. 음극선 실험 결과 그림 보시면 자, 유도 코일 장치가 있고 요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코일이고요. 코일 장치에 전압을 빡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는 어떤 빨간색 선이 슈앙 하고 나가요. 이때 이 선을 음극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음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보았더니 음극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답부터 찾으면서 합시다.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음극선이 슈앙 휘지요. 어느 쪽으로 휘게 됩니까? 그죠? 플러스 극 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극선이라는 전자가 매우 많이 모여있는 다발이 흐른다라고 해서 요걸 통해서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자, 이때 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원자라는 자체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는 거대한 어떠한 그 원형 속에 전자들이 띠엄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요게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 음극선에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자기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음극선이 휘게 되는데 요때 필요한 게 요 왼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기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의 방향. 지금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이 방향으로 음극선이 흐르지만 전류 방향은 얘와 반대니까 손가락을 I 방향, N극에서 S극으로 나오는 자기장 방향 이렇게 놓으시면 힘의 방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의 힘을 받아서 위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음극선 실험 결과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밝혀지게 됐는데 자, 먼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 먼저 보세요. 자, 러더퍼드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덩치가 큰 원자의 주위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알파 입자 그리고 산란 실험을 통해서인데요. 잠시만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데 아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요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 금을 얇게 펴서 금박을 만들고 요 금박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알파 입자를 마구마구 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사실 그대로 통과한다는 얘기 뭐야? 금박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의 공간들이 다 비어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 몇몇 입자들이 크게 휘거나 튕겨져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플러스가 튕겨 나오거나 휘려면 플러스 입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걔가 어디에 있다? 가운데 딱 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을 크게 휘거나 튕겨내는 무엇이 양 전하가 굉장히 큰 질량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결과들을 모아서 해석을 하되 해석을 해보니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무슨 전하를 띠는? 그죠? 양 전하를 띠는 입자가 모여 있을 걸로 생각했고 러더퍼드는 그 양 전하 입자 덩어리를 원자핵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을 발견했다. 자, 위에서 봤던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요.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온 모형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는 어떤 모형을 제안했냐면 자, 원자 속의 전자들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궤도가 있다. 궤도가 존재를 하고 전자는 반드시 그 특정 궤도에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궤도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고 그 전자의 에너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이 불연속적이다 라는 말은 특정한 값을 갖는다. 또는 전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니까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궤도와 궤도 사이 이런 지점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안쪽에서 바깥쪽 먼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 값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걸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 더 높은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반대로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라고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 단원의 하이라이트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은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아까 전하가 뭐였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 이게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뭐한다?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안 보이네요. 식이 다 지워지니까 지웁시다. 자, 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적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쿨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쿨롱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가 떨어진 거리 아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거 식으로 나타내면 K, R 제곱분의 Q, Q인데 이때 요 K는 뭐냐면 진공에서의 쿨롱 상수예요. 쿨롱 상수는 9.0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단원에서는 막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대소비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소비교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대소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개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전하 Q1, Q2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가 F였다. 전하 사이 거리가 2R이 되면 오타가 있네요. 2R이 되면 전기력의 크기는 F의 몇 배인가? 알아보자 했어요. 그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그러려면 F를 구해야겠네. F. 자,
두 전화 Q1, Q 사이의 거리가 R일 때의 전기력, 요게 F를 말한 거죠. 자, F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K의 거리 R이니까 R 제곱분의 Q1, Q2. 요게 공모다 F이다. 자, 그런데 뭘 늘린다고 그랬어요? 거리를 2R로 늘려요. 그럼 요걸 F'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K의 2R의 제곱분의 Q1, Q2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바꿔봅시다. K의 4R의 제곱분의 Q1, Q2인데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요때 R 제곱 K Q1, Q2 여기 아까 뭐였어요? F였죠, F? 그러면 거리를 2배로 늘리면 몇 F가 됩니까? 4분의 F가 되네요. 그러면 F' 거리를 2배로 늘리면 전기력이 얼마큼 된다? 4분의 F니까 F의 4분의 1배가 된다. 요렇게 몇 배 커지냐 몇 배 작아지냐 요 정도만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고정되어 있는 플러스 A 전하가 있고요. 여기에 전하 B가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 F를 받고 있어요. B가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찾으래요.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당겨와. 그럼 당연히 B는 무슨 전하? 그죠? 마이너스 전하. 전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요. 자, 요렇게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찾고 이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와 전하량 곱에 따라서 전기력이 얼마만큼인지를 구해내실 수 있으면 이거와 관련된 나머지 문제들을 다 푸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연습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복습하시고요. 요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다음 단원 개념 공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